도저히 이렇게는 갈 수가 없다. 이거 뭐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이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에게 연기나 잘하라니 말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했던 게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 때문에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갈라섰다는 분석도 나왔었죠. 자, 그런데 이 말을 원래 했던 사람이 명태균 씨 본인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기나 잘해라는 뭔지 아세요? 여사가 물어봐요. 우리 오빠가 지금 상태가 어떠느냐. 새로 만들고 그래서 싶어요. 제가 얘기한 게 투자자 배급사가 뭐냐. 국민의힘. 네. 감독이 누구냐. 김정희. 연출은 누구냐. 이준석. 시나리오는 내가 짜줄게.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면 됩니다. 이거였어요. 김종인 위원장과 윤 후보 측을 연결했던 게 본인이었고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조언에 따라 김 위원장에게 사과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에게 막대한 영향 행사를 했다는 주장을 하는 건데 명태균 씨의 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오늘 생방송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서초동 사저 방문은 물론이고 6개월 동안 매일같이 대통령 부부와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이 실렸고요. 상당한 친분을 과시했는데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셀 수 없이 갔죠. 제가 거기 연결이 된 거는 6월 18일입니다. 6월 10일. 그 한 6개월. 윤대- 매일 전화는 거의 뭐 빠짐없이. 왜냐하면 아침에 전화가 오시면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어요. 스피커폰으로 아침에 전화 오세요. 두 분이 같이 들으시니까. 성주 의원님, 네. 이런 사이면 상당히 가까운 건데 가깝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가까운 게 해가 될 리도 없고 또 명태균 씨를 안 만나야 될 사람도 아니잖아요. 뭐 이적 단체 뭐 두목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정치 브로커를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는 따져보면 정치에 처음 입문하면서 그 누구라도 본인들한테 뭔가 해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치 의도에서 만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애써 뭐 지금 대통령실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거 보면 네. 사실 공산이 크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명태균 씨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 부부와 이만큼 가까웠다. 그러면 가까워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본인이 이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부분들을 자랑하면서 주변에 스피커폰으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스피커폰이라는 거는 본인이 누구한테 들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이만큼 대통령 부부와 가깝다. 녹음한 걸 또 들려줬다는 그런 녹취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통령 부부 최고의 권력자와 친분을 과시해서 본인이 정치적 이득을 얻지 않았냐.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명태균 씨의 어떤 보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9월 5일 날 첫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 이후에 10월 14일까지 명태균 씨가 각 언론에 흘린 내용들만 보면 중구난방입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 누구하고 친했고 대선에 이렇게 했고 당내 경선도 이렇게 했고 누구를 몇 번 만났고 서울시장 자체도 내가 만들었다. 저는 허풍일 가능성이 한 7, 80%는 된다고 봐요. 네. 하지만 20에서 30%는 본 뼈대는 있다. 뼈대는 있고 제가 봐서는 보통 여의도의 정치 브로커들이요. 제사를 참여를 해서 제사성을 한 번도 차려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사에 참여해서 절만 해본 사람들이 꼭 내가 제사를 다 치렀다고 이렇게 헛불 떠는 사람이 많은데 명태균 씨를 보면 최소한 홍동백서 정도의 제사상의 음식 정도는 차린 경험은 있는 것 같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명태균 씨가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대통령 부부를 통해서 공천에 개입한 그 사실들을 지금 시선을 분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냐. 저는 이 부분에서 다시 되돌아와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통해 22년 재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을 좀 저희는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너무 멀리 나갔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사상에 제사 음식을 놓아본 사람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허풍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반박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만남의 빈도 아까 뭐 좀 많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같은 반에 학급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내내 같은 학급을 다니는데 그 학급 친구 중에서 가까운 친구도 있고 그 얼굴은 알죠.
하지만 가깝지 않다 이거는 또 확 갈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만나도 이게 의미 있냐 없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만남의 양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만남의 질, 양이 아니라 질로 보면은 이건 신뢰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이준석, 오세훈을 내가 만들었고 그 소문을 듣고 윤 대통령 부부가 찾아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엄청난 일, 이준석하고 그 오세훈 서울시장을 본인이 만들었다. 이거는 명태균 씨가 말이라서 우리가 아는 거지 말 알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믿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이 사실 사기하고 이런 걸 포함해서 전과가 삼범이라는 게 최근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창원시장을 모르면서도 창원시장을 안다고 하면서 창원에 있는 공무원한테 3천만 원과 골프채를 받았었어요. 그걸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았었거든요. 사기도 있고 또 선거에 2번 개입해가지고 벌금 600과 100만 원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도 선거관리심의위원회에 고발당해가지고 4번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뢰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냐를 보려면은 과거를 보면은 전과가 3범이나 되고 여론조사 업체도 고발 4번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믿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걸 네. 감안해서 디스카운트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행적도 봐야 된다. 김보혜 의원님, 예. 초반에 명태균 씨는 SNS, 페이스북에 자신의 입장을 조금씩 올리다가 언론에서 취재를 하면 취재에 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공표했단 말이에요. 예. 오늘은 아예 생방송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점점 바뀌고 있고 점점 방식은 강해지고 있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제가 명태균이라면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이고 발 한번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하는 모든 언행 단 하나에 맞춰져 있을 겁니다. 나 자신의 안위,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보는데요. 발언 수위도 보면 내가 구속되면 대통령 한 달 안에 탄핵하야 될 수 있다. 최고조의 협박이었죠. 그런데 다음 날 농담이다라고 뒤집었거든요. 예. 이건 그 이른바 외교 전략에도 있는 광인 전략, 미친놈 전략인 거죠. 나 건드리면 너도 죽을 거야 하면서 막 이 최대치로 갈등을 끌어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음 날 농담이라고 한 것은 협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의 목적이 달성이 된 거죠. 오늘 인터뷰도 잘 들어보면 두 가지는 싹 피해갑니다. 하나는 자신이 법적으로 걸릴 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입으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자문했다. 나는 시나리오 쓰는 작가였을 뿐이다. 많이 만났다. 근데 뭐 거기서 법적으로 걸린 문제는 없습니다. 또 하나 나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문제 많거든. 대선 문제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어. 빙산의 일각이야. 앞으로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 건들지 마.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하는 거 봐서 거기에 맞춰서 나의 인터뷰 수위, 발언 수위 이런 걸 조절해 가겠다. 네. 이런 의도를 노출한 걸로 보입니다. 네.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신경 쓰였을 것 같아요. 김종인 감독, 이준석 연출, 시나리오는 명태균인 나, 대통령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라.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보실 때는 굉장히 엄청난 역할을 한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선거 캠프나 컨설팅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알 겁니다. 후보가 이제 캠프에 있어가지고 최종 결정돼서 올라온 일정이나 이런 거를 바꿔버리면요. 캠프가 선거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캠프에서 안쪽에서 늘 말하는 게 후보님은 그냥 해주는 대로 따르기만 해라. 연기만 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많은 캠프에서 합니다. 이게 예. 굳이 꼭 명태균 씨만 나온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바깥에 이야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화제가 됐던 부분은 있는 거고요. 즉 명태균 씨가 한 이야기는 컨설턴트나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접해봤을 만한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후보를 뭐 꼭두각시처럼 움직였다. 이런 거의 증자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명태균 씨가 우리 서영주 위원을 그 캠프에 써달라고 추천을 해요. 근데 후보님께서는 미리 서영주 위원님을 쓰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게 과연 명태균 씨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쓴 걸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는 원래 마음이 있었으나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해서 한 것. 그러니까 서로가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명태균 씨는 자기가 추천해서 됐다고 그럴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식의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캠프 내에서. 근데 문제는요. 보통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많은 컨설턴트들은 자기가 허풍선이처럼 들릴까 봐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추천해서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의 특이점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드러내놓고 한다는 거죠. 명태균 씨는 내가 누구도 만들었고 내가 누구도 만들었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네. 믿기 힘든 이야기를. 근데 이분이 그럼 뭘 믿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서 저는 오늘 나온 인터뷰에 해답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매일같이 연락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연락을 했다. 이러면 이건 우리가 듣기에 엄청난 측근이에요. 엄청난 측근이면 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 사람 말을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그 친분을 고리로 해서 내가 이걸 좌지우지했다라고 말하는 스타일인 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제 대선 앞두고 명 씨가 여론조사를 했다, 몇 번 했다. 근데 그 돈은 누가 마련해 준 것이냐? 왜냐하면 공짜로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설들이 있었고 의혹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거든요. 자신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주고 했고 미래 한국 연구소와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비용을 주고 자체 조사를 돌려서 전체적인 전략 전술을 짰습니다. 제 방식대로 조사하는 거니까 제가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 그 5년 전에 제가 그 다 넘겨준 회사예요. 그리고 법인도 전혀 달라요. 저는 그 법인하고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자, 저 여론조사 비용 네.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와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이거 될까요?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의 그 지금 현재 막 그 이슈들을 던져놓은 거 보면 그냥 가십거리들이거든요. 뭐 주목할 만한 것들. 아 김종인 위원장이 천하의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 씨하고 이런 것들.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가 만들었다고 이런 가십을 던지는데 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되는 게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질 부분들은요 해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용 자체는 선거 비용을 잘못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당시에 어떤 이야기도 없이 본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그냥 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무관하다라고 벌써 선을 긋잖아요. 본인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렇죠. 윤석열 당시 후보도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그렇죠. 오늘 해명한 거라고 거기에 보는 거예요. 미래한국연구소는 5년 전에 넘겨서 무관하다. 이게 말하자면 법적으로 무관하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이 대목이 본인도 꺼림칙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의 측근이었던 강모 씨가 말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당시 이 비용에 대해서 어떤 말하자면 그 비용 청구서를 좀 해주라. 내가 지금 서울에 가서 이 비용을 받아오겠다라고 했던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비용이 윤석열 대선 캠프 당시에 수시로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왔다 갔다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이제 강모 씨 주장이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대선 캠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본인 스스로도 이거를 무상으로 해주고 나중에 대가성으로 공천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방어 논리로 가는 것이지 이 부분은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다. 네. 그래서 명 씨의 이 주장 중에 많은 가십거리 중에 이 부분은 본인이 법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해명이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선 이야기를 하면 다 뒤집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빙산의 일각만 보여주신 거죠. 이것도 20분의 1도 안 된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신 거죠. 대선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대선 얘기하면 다 뒤집어질 건데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 여사가 얼마나 청와대 가자고 그때는 용산 갈지 모르고 청와대 가자고 그랬는데 저는 안 갈래요. 내가 한 말이 그거 하면 또 세상이 뒤집어져요. 이준우 의원이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통령실을 향한 메시지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본인은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본인이 일단 압수수색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언제 소환될지 모르는 본인은 이제 두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만약에 나 건들면 나는 이런 상황을 불 거야. 이런 상황을 불 거야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이 자기를 함부로 소환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동원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대선 뒤집어질 것이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여론조사를 자기 돈으로 했다. 이건 무슨 문제가 있죠? 만약에 자기 돈 들여서 했고 거기 따로 보조받는 게 없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준석, 오세훈을 자기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선거판 캠프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될 겁니다. 이준석, 오세훈을 내가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요. 그다음에 인수위 면접 봐달라고 했다. 인수위 면접 결국 안 받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스피커 통화했다? 이거는요. 선거할 때 보면은 참모들이 후보 당사자 통화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매일매일 짧게 통화하거든요. 그런 상황 다 합하면 매일매일 수십 명이 넘습니다. 이런 거 전부 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대선에서 대선 뒤집어질 것이다. 이거는 본인이 현재 검찰 수사 소환 그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 얘기다. 그렇게 봐야 좀 적정할 것 같습니다. 네. 표현 자체나 내용 딱 들었을 때는 뭔가 굉장히 휘발성이 있는 소재들인 것 같은데 막상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이분은 잠깐 스타일을 말씀드리면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명태균 씨가 후보들 만나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면요. 반말 비슷하게 얘기해요. 반말 비슷하게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근데 왜 점집에 가면요. 점쟁이가 오해지였어 이러면서 막 처음 보는 이제 그 의뢰인한테 반말을 하면서 기선을 딱 제압을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 기선 제압을 위해서. 그렇죠. 명태균 씨가 이런 스타일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 시장 만났을 때도 대통령 하고 싶어, 서울시장 하고 싶어 이런 반말 비슷하게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후보자한테 접근해서 갚는 걸 잘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분이다. 이것도 좀 참고로 보셔야 될 것 저는 같습니다. 그 대목에서 정말 이해 안 가는데 만약 저한테 누가 그렇게 접근하면 네. 나가 보세요. 그렇죠. 저는 볼 일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네.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은 뭡니까? 이거 오세훈 시장은 이제 내쫓아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윤한은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걸 보더니 그 명태균하고 이제 유 후보죠. 같이 있는 거 보더니 위험하다고 경고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거리를 뒀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군요. 반말하면 기분 나쁠 텐데요. 네. 알겠습니다. 여권에서 지금 거듭해서 수사를 빨리 하라, 빨리 구속시켜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김재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오늘 발언을 보면 명태균은 허풍쟁이 듣보잡이다. 내 손으로라도 반드시 교도소로 보내겠다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 대선 때 윤 후보 측에 붙어 여론 조작을 했다. 사법 처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구속 가능성이 있을까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쉽게 잡아넣을 거고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함부로 못 건들겠죠. 예. 오늘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가장 큰 피해자 같아요. CBS 인터뷰에서 보면 나는 집 안에 있는 애완견이지만 당신은 집 밖에 있는 집 지키는 개 아니었냐. 이 안쪽 사정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 굉장히 모멸적인 표현을 당하기도 했고 이분이 내 손으로라도 반드시 교도소 보내겠다. 검사 출신인 건 알겠는데 아직도 검사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기 손으로 교도소에 넣죠? 좀 많이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되게 다급해서 말이 험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성현 의원님.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거. 대통령실에서 왜 입장이 안 나올 것이냐. 대통령실 공식 해명이 지난 8일에 나왔거든요. 오늘 14일이잖아요. 왜 안 나온다고 보세요? 대통령실이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태균 씨가 뭔 얘기를 어떻게 또 던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해명을 내놓으면 네. 그다음에 다른 것을 던지면 또 상황이 꼬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해명할 때 어땠습니까? 2번 본 거밖에 없다. 누가 다른 사람이 소개한 거다 했는데 지금 관련자들이 하나같이 들고 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제 2번 봤냐? 5번, 6번 많이 봤고 또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다 얘기하는 게 윤석열 쪽 사람 아니었냐라고 증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박 증명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는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해명을 하면은 계속해서 반박이 나오니까 해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또 국힘 측에서는 지금 명태균 씨를 어떻게든 허풍쟁이로 좀 몰아가지고 끝을 내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손발이 맞아야지 해먹지 막상 대통령실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의혹을 키우는 것은 지금 대통령실이다. 그리고 이 사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대통령실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매일같이 연락을 취했다던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나서서 명태균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다. 나 이 사람 친한 사람이었고 내가 얘기 들었다. 혹은 난 이 사람하고 관계 1도 없다. 이렇게 해명하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져갈수록 판을 키우는 것은 대통령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이 왜 꼼짝을 못하는 이유는 알죠. 왜냐하면 180일을 매일 오전 오후로 통화를 했으면
관련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부, 김건희 여사예요. 뭐 그분들이 뭘 밝혀야 되는데 180일을 매일 오전 오후 통화했으면 행여나 녹취가 있어도 솔직히 절반만 있어도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가늠이 안 되는 거고요.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어떤 정치 브로커가 니들이 지난 여름에 그리고 니들이 지난 지선과 대선과 총선에 무슨 일을 한지 난 알고 있다 하면요.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지금 떨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가정을 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180일 동안 하루에 2번씩 통화했으면 모든 것이 엄청난 것이 뭔가 있을 거다. 이런 가정에서 말씀드린 거라서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근데 말씀드립니다. 해명을 안 하니까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네. 제가 이 사람 신뢰하기 어려운 이제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전과가 사기 전과가 있고 본인이 여론조사 업체가 또 고발도 몇 번 그건 당했었고. 메신저를 흔드는 거고 지금 현상을 봐야죠.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실이 왜 NCND라고 얘기를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부인도 하지 않고 그걸 인정하지도 않으면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합리적인 해석은 이제 되는데 증언이 소리죠. 뭐 또 이제 대통령실에서 다른 또 기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명태균 씨 생방송 라디오 인터뷰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사전 녹음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명태균 방지법을 거론을 했는데 네. 이거 어떤 거예요? 명태균 방지법이라는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여론조사거든요. 명태균 씨가 대선 관련해서 또는 지방선거라든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본인이 그거를 이제 공개를 했고 그를 제공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 조작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겠다 이제 이 말 같아요. 근데 사실 여론조사라면 모든 선거 때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선이라든가 공천 이 과정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주요 요소가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근데 떨어진 사람들은요 이거를 질문을 어떻게 설계했느냐, 질문의 디자인을 앞이냐 뒤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답을 좀 다르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론조사에 대한 조작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업체가 전문 업체가 하면 괜찮은데 개인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명태 개인이 한 거라든가 예를 들면 김어준 씨도 여론조사 본인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민주당에서 그때 총선할 때 김어준 씨가 발표하는 여론조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인이 운영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좀 조작에 대한 방지는 아마 여야 할 것 없이 다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김어준 씨 여론조사는요. 이번 네. 총선 결과를 다 맞췄어요. 조작이 아니라. 근데 그 민주당 내에서 그거 나왔잖아요. 그걸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반박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건 반박이고 이제 네. 사실상 잘못 들으면 시청자들이 예. 김어준 씨 여론조사가 무슨 뭐 조작 여론조사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바로잡고 가야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여론조사 얘기했으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리얼미터 대통령의 뭐 긍정평가는 낮게 나왔는데 이게 뉴스가 되기보다는 부정평가가 역대 최고치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리얼미터의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의 흐름을 보면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부정평가가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긍정은 줄었고 부정은 최고치를 기록했고 결국 중도층에서 부정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기 세부적으로 들어봐도요. 지금 중도층은 완전히 빠졌고요. 지금 부정평가의 최대치를 중도층을 찍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TK, PK, 그다음에 연령별도 60대 이상이 대부분 지금 부정평가로 돌아서는 부분들이 굉장히 악화되는데 저는 그 매주 나오는 이런 조사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예. 그냥 낙제점 F입니다. 근데 F에 플러스가 있고 제로가 있나요? B뿔, B0, C뿔, C0는 있어도 F는 플러스 제로가 없어요. 몇 퍼센트부터 F인가요? 20%부터는 F를 받고 있고 그래요?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거의 이제 윤석열 정부는 F 학점이다. 그래서 더 이상 논평의 여지가 없고요. 제가 봐서는 본인 스스로 대통령이 결단하고 구정제를 바꾸지 않는 한 이 낙제점의 그림 지표는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요. 네. 저는 뭐 정신을 차리시든지 아니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든지 네. 하는 수밖에 없다. 특단의 조치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낮은 이제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성과가 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거, 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보궐선거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실이라든가 정부 어떤 그런 공격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라든가 중도층에서 집안 싸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 아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의료계획 문제라든가 여기서도 당정 일치를 못하고 서로 갈등하는 모습 보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데다가 명태균 씨 의혹까지 나오니까 아마 이제 중도층이라든가 보수층에서 집안 싸움도 보기 힘든데 너네끼리 선거 앞두고 손발도 못 맞추느냐. 그래서 좀 이제 선거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우리가 좀 입장을 바꿔야겠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당정이 손을 맞잡고 머리를 맞대고 그런 모습 보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우 의원께 30초만 네.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독대를 하게 되면 독대 이후에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올라갈 거라 봅니다. 네. 왜요? 지금 독대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의혹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의심도 하고 있고 왜 무슨 독대 모터 사정이 뭐냐? 거기에 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독대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김 여사 얘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계속 김 여사 얘기를 독대 안 했는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그 얘기를 지금 독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해서 아마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한테 사과를 제안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예. 독대를 한다 그러면 아마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독대의 어떤 그 결과나 결실 이게 나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여론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분 말씀 듣죠. 다음 주에 이 네 분의 조합으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